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오늘은 한 영매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귀한 인연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법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신령님의 눈으로 본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법안이 그토록 서둘러 통과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가올 선거를 향한 치밀한 계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특정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인 것입니다. 큰일을 앞두고는 작은 논란거리도 만들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이리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 지도자의 운명을 들여다보면 그가 짊어진 보이지 않는 빚이 보입니다. 이 빚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약속하고 신세진 수많은 인연의 빚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의 인물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고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족쇄에 발이 묶인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기운은 이미 바뀌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과거의 이름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을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분열되면 그 틈을 파고들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국 그들입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나랏돈을 풀지만 그 돈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수백 조의 빚이 늘어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의 돈에 현혹되어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기업의 숨통을 조여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거 군산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거대 기업 하나가 떠나자 도시 전체가 휘청였던 그 아픔을 우리는 벌써 잊었습니까? 현대차 노조는 또다시 거리로 나섰고 다른 기업들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마저 이 땅을 등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안 통과를 1년만 유예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외침은 어쩌면 회사를 정리하고 떠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한 강대국의 지도자마저 한국 노조의 강경한 모습을 우려하며 특정 인력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동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정치의 도구가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표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심을 쓰듯 나랏돈을 뿌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가 살려야 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나라는 정치인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혹독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온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사와 코브라가 서로를 물어뜯듯 그들 내부의 균열과 갈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겉으로는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삽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뜻이었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정치 성향과 다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듯 위기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연대에 있습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신령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